안녕하세요. 메이크와 시메이크에 대해 발표하게 된 1조입니다. 저희가 메이크와 시메이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기존의 수업 시간에서 사용하던 방법이 아닌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저희 모두 흥미를 가졌고, 자료조사 결과 시메이크가 많은 기업에서 긍정적으로 적극 사용되고 있어 미리 경험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윈도우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신다면 컴파일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컴파일되는 것과는 달리, 최상에서는 컴파일을 하려면 어떤 파일들을 컴파일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컴파일할지 직접 컴파일러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물론 매번 명령어를 치면 문제가 없겠지만, 프로젝트의 크기가 커지고 파일들이 많아진다면 매번 그렇게 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눅스에서 make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makefile이라는 파일을 읽어서 주어진 방식대로 명령어를 처리하게 합니다. 덕분에 많은 수의 파일들을 명령어 한 번으로 컴파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컴파일이란 소스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어셈블리어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메이크와 시메이크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 컴파일러를 통해 프로그램을 빌드하게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소스코드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완성되는지 하나의 예를 통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헤더 파일들과 소스 파일을 만들고 실행하는 메인 파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메인 파일을 컴파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파일이 성공적으로 컴파일되면 이처럼 main.5라는 목적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목적 파일에는 main.cpp를 컴파일을 한 어셈블리 코드가 담겨 있는 파일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 파일에는 f와 bar을 실행하라는 내용만 있지 f와 bar이 어떠한 방식으로 동작한다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f와 bar이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얻기 위해선 f와 bar의 목적 파일도 필요합니다. 즉, foo.cpp와 bar.cpp도 컴파일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실제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main.cpp, foo.cpp, bar.cpp를 컴파일한 후 만들어진 목적 파일들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아래 그림과 같이 링킹이라고 합니다. 즉, 링킹은 서로 다른 파일에 흩어져 있던 함수나 클래스들을 한데 묶어서 링크해준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메인 함수 안에 foo 함수가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지 위치를 찾고 제대로 된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링킹 과정은 아래와 같이 컴파일러에 목적 파일을 전달함으로써 수행됩니다. 여기서 작대기 5 옵션은 링킹 후에 생성할 실행 파일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위 경우에는 main이라는 이름을 가진 실행 파일이 생성되겠네요. 그 후 생성된 실행 파일을 실행해보면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main이라는 실행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선 보시는 것과 같이 4가지의 명령어들을 직접 적어줘야 합니다. 위 예시들은 파일 개수가 작아서 매번 입력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크기가 커지면 쳐야 할 명령어가 많아지게 되어 힘들어지겠죠. 이 문제점을 make는 해결하여 줍니다. make는 간단히 말하자면 주어진 쉘 명령어들을 조건에 맞게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떠한 조건으로 명령어를 실행할지 다음은 파일이 make 파일입니다. 따라서 make를 터미널상에서 실행하게 되면 해당 위치에 있는 make 파일을 찾아서 읽어드리게 됩니다. make 파일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것을 make 할지, 타겟, 실행할 명령어는 무엇인지, 필요 조건들이 무엇인지, 이 3가지로 make 파일은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선 예시들의 연장선으로 위 내용을 바탕으로 make 파일을 구성해 본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앞서 make 파일에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죠.
main.5를 예시로 들어본다면 main.5가 어떤 것을 make할지, 즉 타겟이 되고, 실행할 명령어는 보라색 글씨로 적혀져 있는 G++ 작대기 C main.cpp가 될 것입니다. 필요 조건들은 main.cpp와 헤더 파일들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필요 조건인 이유는 이들 파일 중 하나라도 바뀐다면 main을 새로 컴파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make 파일도 작성해 보았으니 이제 make를 이용하여 실행 파일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파일을 생성해 보았으니 이제 실행 파일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파일을 실행하면 아까 보았던 결과와 똑같이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make 파일은 간단한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좋지만 프로젝트 크기가 커질 경우 아니면 해당 프로젝트를 여러 플랫폼에서 배포하기 위해서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CMake입니다. CMake란 빌드 파일을 생성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CMake를 통해서 make 파일을 생성한다는 뜻입니다. 보통의 컴파일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CMake를 사용하는 모든 프로젝트에는 프로젝트 최상위 디렉토리에 반드시 cmakelist.txt 파일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파일은 CMake가 make 파일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cmakelist.txt 파일을 만들고 CMake를 하게 되면 make 파일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make 파일을 바탕으로 make를 하게 되면 실행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cmakelist.txt 파일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makelist.txt 파일에는 프로그램 최소 버전과 프로젝트 정보 이 두 개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프로젝트 정보에 꼭 필요한 것은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간단히 실행 파일을 생성하는 cmakelist.txt 파일을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프로그램의 최소 버전과 프로젝트 정보가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이름은 CMake 테스트가 되겠네요. 저희는 지금 실행 파일을 생성하는 cmakelist.txt 파일을 작성하고 있으니까 add executable이라는 명령어를 통해 생성할 실행 파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은 맨 처음에 생성하고자 하는 실행 파일 이름을 적은 뒤에 필요한 소스들을 주르륵 나열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에서는 CMake 테스트가 생성하고자 하는 실행 파일 이름이 될 것이고 main.cpp, 바.cpp, foo.cpp가 실행 파일을 생성할 때 필요한 소스 코드들일 것입니다. cmakelist.txt 파일을 작성하였으니 이제 cmake를 이용하여 make를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그 전에 쉬운 관리를 위해 make 파일을 생성할 디렉토리를 생성해주고 생성해준 디렉토리에 들어가 봅시다. 참고로 위 경로로 찾아가 보면 다음과 같이 빌드 디렉토리 소스 파일들 cmakelist.txt가 정상적으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렉토리도 생성하였으니 이제 진짜 cmake를 이용해 봅시다. cmake 점점을 입력합니다. cmake를 실행할 때에는 cmakelist.txt가 위치한 폴더의 경로를 입력해야 하는데 바로 부모 디렉토리에 있으므로 점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빌드 디렉토리에 make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cmake를 이용해 make 파일을 생성했으니 make를 통해 실행 파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ke를 입력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cmake 테스트라는 실행 파일이 잘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성된 cmake 테스트라는 실행 파일을 실행해 보면 결과가 아까와 같이 동일하게 잘 나온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규모가 큰 CPP 프로젝트의 경우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한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라이브러리라고 하면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코드를 모아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CPP로 개발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냥 하나의 실행 파일로 만드는 것보단 각각의 요소들을 쪼개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라이브러리로 쪼개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실행 파일로 관리하게 되면
코드가 바뀔 때마다 전체를 다시 컴파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개발 속도가 느려지겠죠? 반면에 라이브러리로 쪼개서 관리하면 바뀐 부분만 컴파일한 후 링킹만 하면 되니까 개발 속도도 빨라지고 테스트하기에도 용이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는 프로젝트들은 메이크로만 이용해 프로젝트를 빌드하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라이브러리를 잘 연결해주고 실행 파일을 생성하기까지 일일이 메이크 파일을 작성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작업들을 CMake에서는 아주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프로젝트를 CMake를 통해 빌드하는 것을 아주 간단한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 파일과 헤더 파일, 라이브러리를 넣어줄 새 디렉토리를 만들어 줍시다. 이렇게 작성해 놓은 코드들을 아까 만들어준 디렉토리에 각각 넣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보관하는 이유는 CPP 라이브러리에서는 소스 파일은 아니지만 헤더 파일은 참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스 코드는 에디션 립 디렉토리에, 헤더 파일은 에디션 인클루드에, 메인 파일은 CMake 립 테스트에 나누어 보관합니다. 각각의 디렉토리에 필요한 코드들을 넣어주었으니 이제 에디션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에디션 립이라는 디렉토리를 열고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는 CMake list.txt를 작성해 봅시다. 작성해 보면 프로그램의 최소 버전과 프로젝트 정보를 적고 add library라는 명령어를 사용해 에디션 라이브러리를 생성해 준 뒤 라이브러리를 컴파일할 시 사용할 헤더 파일 경로와 컴파일할 옵션을 적어봅시다. 방금 add library라는 명령어를 통해 라이브러리를 생성해 주었는데요. 이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은 라이브러리 이름을 적어준 뒤 어떤 라이브를 생성을 할지 적어준 뒤 이 라이브러리가 참조한 소스 파일을 적어주면 됩니다.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는 CMake list.txt 파일을 작성했으니 이제 실행 파일을 생성하기 위한 CMake list.txt 파일을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최소 버전과 프로젝트 정보를 적어주고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넣어준 디렉토리를 추가해주고 add executable이라는 명령어를 통해 생성할 실행 파일을 추가해줍니다. 이제 생성할 실행 파일과 아까 만들어준 에디션 라이브러리를 링크해주면 끝입니다. CMake를 하기 위한 CMake list.txt 파일들을 다 작성해 주었으니 이제 CMake를 할 차례입니다. CMake를 통해 만들어진 make 파일을 생성할 디렉토리를 만들어주고 그 디렉토리에 가서 CMake를 실행해주면 make 파일이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make 파일이 다 작성되었으니 make를 통해 에디션 라이브러리와 실행 파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에디션이라는 라이브러리와 립테스트라는 실행 파일이 잘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립테스트를 실행해 보면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아주 간단한 예시를 통하여 메이크와 CMake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간단한 예시라 굳이 CMake를 이용해야 하나 더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라고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발표를 준비하며 메이크와 CMake는 프로젝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빛을 발하는 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한 번쯤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발표를 듣고 CMake에 관해 관심이 생기셨다면 저희가 참고할 레퍼런스 링크와 CMake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렸으니 한 번쯤 다운받으시고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어서 예시로 설명해드렸던 에디션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데모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한 번쯤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